싱가포르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영어를 쓰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언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한 교수의 프로젝트가 싱가포르의 언어 문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 싱가포르는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리안호이 팡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5년 전부터 시작된 저의 프로젝트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싱가포르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이렇게 4개의 공용어를 가진 다문화 국가입니다. 언뜻 보면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운 표본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소통의 장벽과 교육 불평등 문제를 매일 목격했습니다. 각 민족 집단이 자신들의 언어 속에 갇혀 있고 학생들은 여러 언어를 동시에 배워야 하는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히 문해력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동시에 배우는 아이들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2020년 어느 날 제 연구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한글의 구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구조가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글의 원리를 싱가포르의 다언어 환경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이것이 프로젝트 하모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내 몇몇 동료 교수들에게만 이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리안, 당신 미쳤어? 수백 년 된 언어 전통을 바꾸려고. 하지만 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내 작은 연구실에서 몇몇 대학원생들과 함께 비밀리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싱가포르의 각 언어에 맞게 확장하고 조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의도치 않게 싱가포르 상류층 사이에서 먼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대학원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명문가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안 교수님, 우리 아이가 중국어 때문에 고생하는데 한글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싱가포르의 명문가 자녀들도 여러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어 한자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장벽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한글에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런 명문가 부모들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실험 수업을 시작한 첫날, 10명의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저희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언어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프로젝트 하모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당시에는 이 작은 시작이 싱가포르 전체, 나아가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중국계 아버지와 말레이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마치 작은 언어 박물관 같았죠. 아버지는 중국어와 영어를, 어머니는 말레이어를 사용하셨고 학교에서는 영어로 공부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타밀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고요. 어린 시절, 저는 언어적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언어가 진짜 나의 언어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중국어를, 어머니와는 말레이어를, 친구들과는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인격을 오가는 느낌이었죠. 리안,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0살 때 우연히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막을 읽으며 한국어 발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계적인 문자 구조가 어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고,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의 창제 이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 철학이 어린 저에게도 와닿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이미 8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함께 공부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각자의 언어 공동체로 다시 분리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언어 집단을 오갈 수 있었기에 이 분리의 벽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비교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의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논문 주제를 정할 때 저는 다언어 사회에서의 문자체계 통합 가능성에 관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글을 만났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저는 여러 국제대학의 초청을 받았지만 고민 끝에 고향 싱가포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으니까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젊은 교수로 부임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사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이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첫 강의를 시작하던 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언어가 정말 그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저의 연구와 교육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언어의 본질적 기능인 소통에 다시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문 위에 한글로 언어는 벽이 아닌 달이다. 라는 문구를 걸어두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에 그 뜻을 물었고, 저는 한글의 철학과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우리 언어에도 적용할 수 없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해답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언어를 위한 과학적 표기 체계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하모니의 본격적인 시작은 의외의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에서의 소규모 실험에서 벗어나 더 큰 무대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제 강연을 들은 싱가포르 최고 명문 래플스 인스티튜션의 교장 데이비드 탄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리안 교수님,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범 강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래플스 인스티튜션은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 기업인들이 졸업한 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자녀들이었죠. 약간의 두려움과 큰 기대를 안고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언어들을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칠판에 첫 번째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으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의 기본 원리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모음이 어떤 철학적 원리로 구성되었는지 설명하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첫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정확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단지 2주 만에 학생들은 한글을 사용해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네 언어 모두에서요. 물론 그들이 한국어를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사용해 자신들의 모국어를 표기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어 학습에서의 변화였습니다. 15살 중국계 학생 제이슨의 말이 기억납니다. 교수님, 저는 4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지만 많은 한자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글로 발음을 표기하니 훨씬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둘째 달에는 수업 신청자가 3배로 늘었습니다. 주로 명문가 자녀들이었지만 점점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밀리에 진행하려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학교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학생들이 한글을 단순히 또 하나의 언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우고 있는 여러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중국어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적으며 심지어 타밀어의 복잡한 발음도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제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의 부모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이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노는데 언어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일 수도 있겠네요. 이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하모니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언어가 더 이상 사람들을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모두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래플스 인스티튜션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더 폭넓은 학생층에게 한글 교육을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고급 사립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중산층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휴아이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린왕 교장 선생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리안 교수님, 이런 혁신적인 방법이 우리 같은 평범한 학교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래플스의 학생들은 원래 뛰어난 학생들이잖아요. 이 질문은 저 역시 품고 있던 의문이었습니다. 상류층 학생들의 성공이 특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방법론 자체의 효과 때문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휴아 이 중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여러 민족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전형적인 싱가포르 공립학교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30명의 학생들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소통 장벽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한글이라는 공통의 도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한 말레이계 학생은 이제 중국계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달 만에 참가 학생 수는 120명으로 늘었고 학교 측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 놀라운 변화가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영어, 중국어, 심지어 수학 과목 성적이 평균 38%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어 학습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중국계가 아닌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중국어 발음을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중국계 학생들은 한글을 통해 한자의 구조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학생들 간의 교우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주로 같은 언어 배경을 가진 학생들끼리만 어울렸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학생들이 함께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린왕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다문화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언어가 아이들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학부모 설명회에서 한 인도계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항상 중국어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글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중국계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휴아이 중학교의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과 비참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든 언어 과목에서 평균 38% 높은 성취도를 보였고, 특히 읽기 이해력과 문해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교육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 커리큘럼 계획부서의 수석 연구원 리사탄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언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반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문화단체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저는 그들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한글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언어들을 더 잘 배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휴아 이 중학교에서의 성공은 프로젝트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클수록 도전도 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더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휴아 이 중학교에서의 성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프로젝트는 더 넓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혁신 사례로 긍정적인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싱가포르 정부의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글 학습이 중국어와 한자 교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싱가포르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고 양국 관계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중국 측의 우려 표명은 단순한 교육적 논쟁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당분간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한글 교육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과 성과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해야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연구는 계속할 수 있어. 제프리 탄이 마이크로스쿨 형태로 비밀리에 실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울 걸세. 이것은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제프리 탄은 교육혁신의 열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고위 공무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중단하는 동안 우리는 비밀리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프리 탄의 도움으로 교육혁신연구소라는 이름 아래 소규모 마이크로스쿨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존 한글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확장 한글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싱가포르의 4개 공용어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자음과 모음을 확장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타밀어의 복잡한 발음을 위한 새로운 자음 조합을 개발했고
중국어의 성조를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도 고안했습니다. 우리의 마이크로스쿨에는 각 민족의 대표적인 학생들 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확장 한글을 사용해 4개 언어를 모두 학습했고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다른 언어를 습득했고 언어 간 연결성을 더 깊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계 언론사 신화일보가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를 폭로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 중국 반대에도 한글 교육 몰래 계속해 이런 헤드라인이 나온 것이죠.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프리 탄도 정치적 압력에 시달렸고 저 역시 대학에서 위치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국계 기업인 서진우 회장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서진우 회장은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기술 기업 테크노바의 창업자로 혁신적인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에서 서 회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안 교수님, 제가 당신의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채널을 통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제안은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정부나 학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민간 교육 앱을 개발해 한글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습니다. 서진우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한글로벌 앱 개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우리 프로젝트의 생존 전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진우 회장의 제안 이후 저희는 즉시 모바일 앱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 회장은 자신의 회사 테크노바의 최고 개발자들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개발하면 어떨까요? 젊은 세대가 직접 참여하면 그들의 필요와 관점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회장은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난양기술대학의 컴퓨터 공학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저의 눈에 띈 학생은 난양기술대학 4학년 레이첼 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국계와 말레이계 혼혈로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며 언어 장벽의 문제를 직접 경험한 학생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처음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앱은 단순한 언어 학습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요. 그녀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벌을 단순한 학습 앱이 아닌 다문화 소통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개발팀은 밤낮 없이 작업했고 6개월 후 베타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앱의 핵심 기능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4개 공용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능. 둘째,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할 때 한글을 중간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 번역 기능. 셋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이었습니다. 2023년 9월 한글로벌 앱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출발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한 달 안에 30만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다국적 기업 근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직원들은 다양한 국적과 언어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한글로벌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난양기술대학의 국제학생 동아리에서는 한글로벌을 공식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채택했고 국립대학의 다국적 학생들도 스터디 그룹에서 활발히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미디어에서 한글로벌을 다문화 소통의 혁신으로 소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앱이 자연스럽게 주변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용자들이 늘어났고, 이에 맞춰 우리는 지원 언어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레이첼과 개발팀은 계속해서 앱을 개선했습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툴킷도 개발했습니다. 이제 한글로벌은 단순한 앱을 넘어 하나의 교육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클수록 반발도 커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글로벌을 문화적 침략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앱에 대한 부정적인 캠페인이 펼쳐졌고, 일부 중국계 싱가포르인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저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미디어가 모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싱가포르 명문가 자녀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가? 저는 차분하게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글로벌은 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간 소통을 돕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어 장벽을 낮추고 모든 이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발언자가 나타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중국계 여성 황메이링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 난양대학의 중국어학과 명예교수로 전통 중국 문화와 언어 교육의 권위자였습니다. 황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안 교수, 당신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중국어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자회견장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황 교수님, 저는 당신의 우려를 깊이 이해합니다. 저 역시 중국계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글이 중국어나 다른 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한글은 우리의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국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한자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문화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박물관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구는 중국어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회견장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청중들이 제 말에 공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황 교수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얼마 후 TED 본부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언어의 민주화 한글이 알려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TED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12살 아들 케빈이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케빈은 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날 집 거실에서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함께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글로벌 앱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나 교육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변화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케빈과 친구들이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는 짧은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것이 바이럴 영상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영상은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의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글로벌 앱 다운로드 수는 급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대 간의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기성세대, 특히 전통적인 교육관을 가진 부모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에서 한 중국계 아버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자는 제대로 못 쓰면서 한글은 척척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모든 이에게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글은 중국어나 다른 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완하고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마치 계산기가 수학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대화와 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언어통합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발표였습니다. 1년 전 정치적 압력으로 중단되었던 프로젝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한글로벌 앱의 폭발적인 성공,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치도 결국 민심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죠. 싱가포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한글 기반 언어 교육은 우리의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프로젝트는 아래에서 위로 퍼져나가는 진정한 변화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부나 제도의 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확산시킨 혁신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한글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싱가포르 교육부가 언어통합교육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각 민족 커뮤니티의 대표들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1년간의 열띤 논쟁과 갈등 끝에 이루어진 화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첫 공식 결정은 한글을 싱가포르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보조 문자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글이 기존 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돕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조치였습니다. 중국 커뮤니티 대표 장웨이는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본 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글을 통한 중국어 학습이 실제로 학생들의 한자 이해를 돕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혁신적인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 커뮤니티의 라비 쿠마르 대표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타밀어는 복잡한 문자 체계로 인해 젊은 세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통한 접근은 우리 언어와 문화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레이 커뮤니티의 아즈만 유소프 대표는 더 나아가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론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진정한 다문화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지지 속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이 2024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0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언어 습득 속도가 40% 이상 향상되었고, 특히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한글로벌 앱은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싱가포르의 4개 공용어뿐 아니라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8개 동남아 언어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수도 200만을 넘어섰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육 앱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과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고 교육 방법론과 커리큘럼도 계속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인식의 변화입니다. 언어가 더 이상 사람들을 나누는 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은 이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연구실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원리를 자신들의 모국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다문화 소통의 아름다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 연구실 문 위에 걸려있는 한글 문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언어는 벽이 아닌 다리다. 5년 전 이 문구를 걸었을 때는 그저 희망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어는 본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한글은 그 연결의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꿈꿨던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의 정신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한 언어학자의 작은 실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매일 놀라게 합니다. 변화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진정한 가치를 가질 때 그것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실로 향하며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은 소통과 이해, 그리고 통합을 향한 인류의 오랜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